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7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은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3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은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안으로 복합 문화시설인 아레나 유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한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으로 이후 여러 지자체가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카카오가 사업자로 나선 서울 아레나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에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사와 최첨단 대규모 아레나급 공연장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광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에는 현재 전문 공연장이 없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를 이유로 광주시는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1,500석 규모의 전문 예술극장 건립은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소수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인 아레나를 유치한다면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꿀잼 도시 광주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난 5월 조선대학교 축제에서 펼쳐진 뉴진스의 공연에는 4만 5천 명 이상, 7월 초 열린 싸이의 콘서트에는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임영웅 콘서트에도 1만 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이처럼 광주 시민들의 대형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은 아레나급 공연장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더욱이 향후 군공항의 무한 이전이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광주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는 인천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강점으로 해외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우수한 집객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아레나 건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전국에 26개의 아레나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와 K 아레나 요코하마는 공연과 스포츠,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연 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로 한국의 6천억원 규모의 시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한 영국의 O2 아레나는 불모지였던 그리니치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고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역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는 우치공원이라는 매우 적합한 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해 기존의 시설률에 제한 없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유형 변경과 공공과 민간 투자 방식 등 다양한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은 아레나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입지입니다. 북광주 IC와 가까운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 공연장 건립은 음악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CES 2024에서 큰 화제를 모은 스피어입니다. 라스베거스에 건립된 스피어는 구형 구조물로 인공지능을 테마로 한
헤르만 CES를 압도하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도시 광주에 아레나가 건립된다면 이처럼 혁신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축약에서 발언하오니 속기록 있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자 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올해 1분기 자살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을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한 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족이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자살 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자살 예방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살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이웃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 2동, 상무 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철희 의원입니다. 광주는 교육의 도시로서 학생들의 전위적 성장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인성 향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 안정 문제와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책임지며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담임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더 풍부하고 안전한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방학 중 스포츠 캠프 운영 및 토요 스포츠 대회와 방과 후 체육 지도까지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특히 체육 수업에 있어 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초등 스포츠 강사의 역할은 단순히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37명의 초등 스포츠 강사가 있으며 이들은 2024학년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다른 문제는 동일한 체육 지도자인 운동부 지도자와 초등 스포츠 강사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운동부 지도자는 이미 다수의 시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초등 스포츠 강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지휘법상 체육 지도자로 분류된 초등 스포츠 강사와 운동부 지도자 간의 이 차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19일 체육 지도자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불가한 것이 아니며 고용 및 복무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2년도에 초등 스포츠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사례는 광주에서도 충분히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 초등 스포츠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교육관님이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은 후보 시절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계약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공약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경북, 강원 등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초등스포츠 강사를 무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광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초등스포츠 강사들은 그 길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스포츠 강사의 고용 안정과 학교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무계약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치평동, 상무일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진입니다. 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악의 교통 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 광천동과 북구 임동 일대의 광천권역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교통 분야 대시민 업무 보고에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을 더는 교통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대 핵심 목표와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 보고에서 상습 정체 구간인 제2순환도로 학원 진월 등 7개 진출입로 확장하고 각하동에서 제2순환로 진입로 개설 등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하는 등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구간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에 대해서는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중점 관리 구간 29개 도로와 우회 가능 도로 25개 도로 등을 특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대표 교통 혼잡 지역인 광천동 일대는 복합 쇼핑몰 2개소가 입점을 좀 추진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9월이 되는 지금에도 교통대책에 대한 추측만 무성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권역은 앞으로 복합 쇼핑몰 2개소와 함께 주변 1만 6천 세대 이상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광천권역 교통 혼잡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일일 14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천권역 교통대란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천권역 교통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의 구현입니다.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즉 대자보도시, 보행 대중교통 중심의 15분 도시를 광천권역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보행 친화적인 토지 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화되는 광천권역의 개발 방식과 교통정책은 기존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BRT와 같은 정시성, 신속성, 대량 수송이 가능한 급행 기능의 교통수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선도적인 공법과 혁신적인 교통기술 도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공사로 인한 통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진 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광천권역에 새로운 도시철도, BRT 등이 건설될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과 소상공인의 희생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철저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광천권역은 우리시 간선도로인 무진대로와 죽봉대로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교통 수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분배와 교통수단 분담 등의 교통수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우회도로를 개설, 확장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천권역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광천권역 교통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서 광천권역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봉선 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빛골 노인 건강타운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골 노인 건강타운은 부지 10만 천여 제곱미터에 예산 69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로 복지, 문화, 체육, 후생관 등을 4개의 건물과 또 야외 체육관 8만여 명 이상의 등록 회원과 일일 평균 3,500여 명에 이용하고 있고, 또 수영, 헬스, 노래교실, 영화감상, 또 건강상담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 마인드로 인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타운 운영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나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강주시의 안일한 행정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투자나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통해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국내 최대 규모의 빛골 노인 건강타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첫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또 선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또 참여 인력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신규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은 중복된 작업과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통계 및 보고서 작성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의 연령대별 참여율, 또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실버 산업의 정책과 개발 그리고 지원금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시간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빛골 노인 건강타운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골 노인 건강타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정보관리 도구를 넘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주시의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안동, 하남동, 인곡동 지역구원 박수기입니다. 지역 거점 핵심 사업인 핵심 대학인 전남대와 광주시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또 실패했습니다. 광주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패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지방 소멸이라는 현재 위기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 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1천억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지자체 협력을 필수로 하는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청년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현실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글로컬 대학 지정 탈락이라는 무능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와 전라남북도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2년 연속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어 2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의 무능에 지역의 청년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호남 3개 광역단체의 글로컬 선정과 탈락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남대가 다른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영광대보다 실력과 역량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전남대 교수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은 결단코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의 대학들이 실력과 능력에서 뒤처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지정 실패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세 지자체의 정책 능력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핵심 정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이라는 행정 외부에 책임을 회피하는 광주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준비한 사업계획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구태행정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 총장, 기관장, 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RIS, 라이즈, 글로컬 대학 이 세 가지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광주의 청년 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년 대상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세 가지 핵심 사업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3,500이 투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RIS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평가, 매년 2천억 원의 재정 권한을 집행하는 라이즈 시범사업 지정 탈락, 1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 2년 연속 실패. 광주의 미래를 품고 대학 지정 핵심 사업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역 청년 설 자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청년이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존경하는 광기정 시장님,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광주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청년을 위한 광주시 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지 마십시오.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광주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사업에 대하여 똑똑하고 유능한 광주시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도장 찍고 시민 열세인 재정만 지원해주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시정이 아닌 광주시가 중심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책임 행정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광주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미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지적하고 해체 수준의 대개혁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8년 우리 시는 종합건설본부의 전신인 도로관리사업소를 발족하고 도로 개설과 도로 시설물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의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공건축물 건립과 같은 대단위 공공사업 수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6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목 분야 32건, 건축 분야 27건, 총 5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 정원이 122명이니 평균적으로 직원 2명당 1개의 토목 또는 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예산 확보나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 상태이거나 설계마저 중단된 사업의 건수가 24건으로 40%를 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사업 지연의 이유를 물으면 사실상 종합건설본부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4건의 지연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부터 20년 동안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이미 끝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완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20년 동안 희망 고문을 겪게 한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을 종합건설본부에 물으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도로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 건립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위치 등의 논란으로 일시 정지된 김대중 컨벤센터 제2전시장 사업을 물으면 관광도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지 문제 등을 이유로 설계가 일시 정지된 장애인회관 사업을 물으면 장애인 복지과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특성상 건설 사업으로 인한 책임 소지와 잦은 감사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종합건설본부에 유독 무책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업무 분위기와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는 종합건설본부가 자기 사업을 대행하는 상하관계 부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심지어 승진도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승진을 살펴보면 7급에서 6급으로 2명, 6급에서 5급은 아예 없고요. 5급에서 4급으로 딱 1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획과 실행은 따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 예초부터 사업 기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도로 사업과 김대중 컨벤센터 제2전시장 타절 예상, 국제수영센터 백지화, 비엔날레 전시장 난항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시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설립 20년이 되어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합시다. 종합건설본부가 주무부서와의 관계에서 옥상옥이 되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종합건설본부를 전격 해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 주무부서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해 봅시다. 공공건축물이 그 도시의 브랜딩이 되는 시대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지금의 구조로 품격 있는 공공건설 사업 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합시다. 건설본부의 역할은 도로 개설과 도로 시설물 유지로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처럼 공공건축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광주 건축의 미래, 지금의 종합건설본부에게만 맡겨두시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다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이며 출석 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에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91개 기관으로 당연 대상 기관이 71개, 본회의 승인 기관은 20개의 기관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총 1,420건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44건, 행정자치위원회 311건, 환경복지위원회 414건, 산업건설위원회 426건, 교육문화위원회 225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 서류 제출 요구와 2024년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소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공공이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규제를 위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촉진 조례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통합하여 물적, 인적 자원의 공유촉진 및 나눔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 사무가 일치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몰이 도래되는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장애인 회관 건립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로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영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임사항과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특화사업장 설치 등 장애인 기업 촉진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기업의 우대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변화되는 교통 환경과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한 택시의 운행 연한을 정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비 여부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능 일부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과 부칙 시행일을 일치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교통공사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사 수익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택시 운송사업 발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동실습소가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 수수료 부분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신중학교, 월계초등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안을 챙기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와 그제 국회에서 광주의 날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였습니다. 멋졌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시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의회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을 예방하고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등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가계부채의 증가로 광주 경제, 특히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광주광역시 국비 예산은 금년에 비해 1,818억 원, 5.8%가 늘어난 제3조 3,24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광주 미래산업 육성 사업들, Y 프로젝트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됐지만 미반영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예산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발표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2년 연속 탈락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 구조 변화 등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광주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필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와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1년 중 가장 넉넉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느껴지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그늘진 곳을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추석 차례상 물가도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정갈등 심화로 의료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의 노력과 바람을 모아 시민들께서 바라는 희망 광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